임시 대의원 총회를 앞둔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임총 개최의 정당성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활동치과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2.2%로 OECD 국가 22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 의료인 면허 취소법 관련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12월 종료됨에 따라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능이 불수능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치대 정시 모집 합격선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학대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치과 직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신보 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2월 2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앞둔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은 부의 안건과 관련해 대의원 및 전체 회원들에게 압도적 가결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취업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박 협회장은 협회 및 회무 정상화를 중심에 두고 외부 유출이라는 악순환을 차단할 새로운 동력을 치과계 전체에 호소했습니다. 협회가 지금 와해되고 있고 와해시키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협회 최고 의결기관이 엄정히 심판해 주셔야 회무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멈춰선 대회 업무를 재개해야 하고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확산시켜 협회를 망가뜨린 이면에 대한 우리 내부의 정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명하게 밝히는 것이 죽어가는 협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임총 부의 안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되짚었습니다. 박 협회장은 이만규 감사의 정관 34조 3항 235 위배와 정관 15조 1항 위반 사항에 대해 이만규 감사 본인의 입장과 내용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으로 총회가 채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임총 결정의 의미는 협회 회무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멈추어버린 대회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명분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무의 원칙을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며 외부로 가져가는 관행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멈춰선 회무 전반에 대한 절박함도 토로했습니다. 현재 협회는 경찰 압수수색과 공중파 방송 보도로 인하여 모든 대외 업무가 올스톱 상태입니다. 예정된 일정들을 우리가 아닌 상대방에서 취소한 상황입니다. 협회의 대외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인 것입니다. 박 협회장은 정지된 회무를 사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살려내야 한다면서 이번 임총이 협회와 회무를 되살릴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임총을 앞두고 이어지는 논란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전 유성호텔 대관료는 600만 원입니다. 또 총회 개최 장소가 유성호텔인 것은 우리 박정호 대의원은 총회 의장님의 의견이셨고 저는 끝까지 협회 회관에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갑자기 총회가 열리는 이유로 인해서 지부에 계시는 대의원들이 서울까지 오는 게 대단히 힘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대전, 천안, 아산, 오송, 서울역 부근의 모든 가능한 한 장소를 전부 다 물색했습니다. 아울러 이만규 감사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감사단 상견례 자리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요청했다는 언급을 한 데 대해서는 다른 감사 두 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임총 결정의 의미는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활동치과의사 연평균 증가율이 2.2%로 OECD 국가 22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치과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활동치과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들의 경우 0.6%인 반면 우리나라는 2.2%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면허치과의사 대비 활동치과의사 비율은 83.6%로
OECD 국가 18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평균 67.3%를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활동 치과의사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캐나다 98.5%, 네덜란드 93.2%, 호주 85.9% 등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기존의 여러 인력 추계 연구 결과에서도 치과의사 공급 과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정책연 조사에서는 2021년 8,677명, 2025년 8,881명에서 9,209명, 2030년 8,372명에서 9,203명, 2035년 6,363명에서 7,859명의 인력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달 20일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시행된 가운데 같은 날 취업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신인식 취업 법제이사가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변호사와 11월 20일 시행되는 면허 취소법에 대해 당일인 11월 2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지난 4월 27일 통과했습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이 의료와 관련한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의료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으며 이에 취업은 투쟁의 움직임으로 20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시행 당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변호사는 과실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 등의 행정법규 등에 의해서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 이념에도 합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신인식 법제이사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국회에 통과되는 시점부터 이정미 변호사와 헌법 소원을 준비했다며 전문 자격제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결격 요건, 전례 없는 가중 요건, 선거 유예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면허 발급이 거부되는 조항, 외국의 입법 사례가 없는 등 위헌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받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9일까지 2022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최근 전국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미제출 치과병의원은 2022년 2,506개소, 2023년 194개소로 개별 치과는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자료 제출 유무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 후 자료 제출 내역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제출을 마친 치과 또한 지난해 제출 여부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올해 제출을 마쳤더라도 지난해 미제출했다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 이하며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미제출 연도별 접수처가 상이하므로 혼동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취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 및 비급여 항목 리스트의 제공에 나섰습니다. 각 서류는 취업 홈페이지 배너 또는 취업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킬러 문항 배제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불수능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치대 정시 모집 합격선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을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치대의 경우 평균 합격 점수가 275.4점으로 의대 280.9점보다는 낮았지만 한의대 268.3점, 약대 263.9점, 서연고 일반학과 263.1점보다는 높았습니다. 각 치대 예상 합격 점수는 서울대 285점, 연세대 282점, 부산대 278점, 경희대 277점,
경북대 275점, 단국대 273점, 강릉 원주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272점, 조선대 27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각 의대 예상 합격 점수는 서울대 292점, 연세대 290점, 성균관대 289점, 고려대 288점, 한양대 286점, 중앙대 경희대 285점, 이화여대 283점으로 분석됐습니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에서 특히 국어 영역이 어려워지면서 원점수 기준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치대의 경우 2점에서 5점가량 합격선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과 직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만나 2주가량 사귀다 헤어진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전화 시도와 치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흥신소를 언급하며 위협하는가 하면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접근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고 보고 징역 5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결코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지난 11월 26일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의협 산하 주요 단체 대표자가 결집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수요 조사가 발단이 된 것으로 해당 조사에서 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최대 3,953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이필수 의협회장은 삭발식을 단행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 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강력한 우리의 뜻을 전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갈등은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연석회의 당일인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진정성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제뉴스입니다. 치과 외과에서 국소 마취 시 사용되는 약물 리도카인이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의대 연구진이 동물 실험을 통해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이 특정한 쓴맛 수용체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 리포트 최근호에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4월 구강암과 인후암 같은 두경부암 세포의 쓴맛을 인식하는 쓴맛 수용체가 많이 있는 편이며 이 수용체가 많을수록 세포가 사멸하는 현상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술 전 리도카인을 투여하면 유방암 환자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리도카인이 암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쓴맛 수용체에 작용해 세포 사멸을 이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면서 쓴맛 수용체는 온몸 세포에서 발견되므로 이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구진은 이번 동물 실험 결과를 토대로 리도카인을 암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술대회 소식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최한 학술축제에 전 세계 치과 의사들이 큰 호응으로 화답했습니다. 2023 오스템 미팅 서울이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 마곡 오스템 본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오스템에 따르면 이번 오스템 미팅의 경우 국내외에서 1000여 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양일간 온라인 11만 6,197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일간 펼쳐진 주요 강연으로는 디지털 연수회, 치과위생사 포럼 및 다양한 임상 강연, 라이브 서저리 등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행사 기간 중에는 오스템에서 치과계 최초로 선보인 양방향 유통 플랫폼 라이브쇼가 특집 방송을 펼쳤습니다. 오후 강의 시작 전 진행된 특별 강연에서는 최규옥 오스템 회장이 직접 연자로 나서 인테리어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하며 올해 8월까지 1000개소를 돌파했다면서 2024년에는 42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치과계 최대 인테리어 회사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 오는 12월 3일 2023년 학술대회 경이로운 소문을 강동 경희대 치과병원 별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치과학교실이 오는 12월 3일 제21회 학술 강연회를 매년 넓어지는 진료 영역, 매년 높아지는 진료 스킬을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 예정입니다. 코에메디가 오는 12월 9일 구강 스캐너 앤 3D 프린터 활용, 누구나 간편하게를 주제로 디지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디오가 오는 12월 9일 DDA 디오 나비 베이지 코스를 광주 지점 세미나실과 부산 본사, 대전 지점에서 동시에 개최합니다. 대한치과수면학회가 오는 12월 10일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를 삼성서울병원 안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시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 TV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